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이 되는 세상. 시민 모두가 꿈꾸는 공존의 시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만 생각하는 사람들. 시민과 정치는 하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그들을 주목하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슈퍼맨으로 변하는 남자. 다닐 수 있나 진짜 아주.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보호하는 남자. 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이 남자. 도의원님 딱 계시자마자 우리 마을의 현황을 돌아보시러 온 걸 보고 역대 그렇게 하신 분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아주 그냥 좀 마음이 그쪽으로 꽂혔습니다. 좀 주민들 말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민원 같은 거를 처리를 좀 빨리빨리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좀 비춰주고 항상 믿고 오나니에 오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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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기도의원 김동영입니다. 말하기도 입 아프다. 머릿속에 온통 안전뿐이라는 그의 정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절실하게 움직여야 된다. 저의 생각입니다. 도민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든든한 정치, 소신 있는 정치,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의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이곳에 최근 시끌벅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할 아침부터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러져 있는데요. 거기에 희뿌연 연기까지 풀풀 풍기는 이곳.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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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네. 좀 어떠세요? 여기 지금 냉동 물류 창고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컨테이너나 자재 같은 게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 방음벽 같은 거 설치되어 있어서 안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가열차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오남읍에 냉동 물류 창고가 지어지며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습니다. 이미 공사 자재들까지 갖추고 건설을 시작한 이곳.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공사를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지금 저 아이가 지금 학교 저쪽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월암초 제가 볼 때는 월암초뿐만이 아니라 아래쪽까지 전부 저 학생들이 전부 지금 피해를 볼 것 같은 지금 상황인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아서 좀 이 부분 어려운 부분 좀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들락달락거리는 이 냉동 차에 의해서 항상 통학이나 보행할 때 위험에 노출되는 이래서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런 학부모님들이고 현장을 좀 둘러보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이 차들이 왜 여기를 들어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하나, 이 공장의 위치인데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옆,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체육문화센터와 너무 가까운 곳에 지어진다는 것. 2월 17일 날 해줬네, 건축허가를. 공사 현장에서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각종 매연과 비산먼지까지 자신 역시 주민이기에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그거 보이시죠? 부터 좌회전한 거. 이거 좌회전하는 거 사진으로 길 보여? 보여? 의원님. 보이지? 그러네. 어디서 내가 그랬잖아. 5톤차 저거 싣고 오면서 계속 불법 유턴한다고. 그러네, 여기 자리 여기. 봐봐, 길자리.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공사 차량입니다.
거침없이 도로를 지배하는 거리의 무법자가 된 공사 차량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짓고 나면 얼마나 많은 100대만 왔다 갔다 하기로 하던 차가 하루에 1000대는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교통 문제, 뭐 소음 문제 다 안 지킬 것 같다는 게 딱 보이니까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주민들이 앞으로 겪을 피해가 그려져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우리 주민들의 안전, 도민들의 안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청,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이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거고 그 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영 의원에게 나타난 새로운 조력자 남양주시 손정자 의원.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가 바로 어람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앞인데 여기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통학로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그 냉동 물류창고와 대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불과 한 30-4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큰 덤프트럭이 한두 대만 서도 여기를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건널 수 있는 길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그 큰 차들이 여기를 지나갈 거고 대기하고 있으면 더 차도 밀릴 거고 아이들한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위험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공사 차량이 지나는 도로, 바로 아이들의 통학로였는데요. 높은 차에서 잘 보이지 않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래서 저 위쪽에서 주로 사고들이 좀 많이 나요. 시간이 갈수록 현장을 둘러볼수록 근심이 가득해지는 김동영 의원. 그러나 안전제일, 김동영 의원에게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서포트해주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 중인데요. 제도적, 법적,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보강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장치들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매 순간 그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생활 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든든한 김동영 의원. 사실 도의원, 시의원 하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김동영 의원님은 이제 동네에도 자주자주 와주시고 이제 오며 가며 뭐 불편하신 거 없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하셔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친근하게 제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오남에서 정말 저런 도의원이 와서 일을 같이 해준다는 거는 정말 오남 주민들은 굉장히 그래도 복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위험한 것 봐봐요, 지금. 가는 곳마다 위험천만. 횡단보도 없이 그저 신호등에만 의지한 채 이 좁디 좁은 거리를 매일 아침 걸어다니는 그들이 걱정스럽기만 한 김동영 의원. 이곳이 원래 2015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고시가 된 곳이에요. 언제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어차피 여기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서 그때 개발할 때가 그때 하겠다. 그럼 그동안에 수천 명의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서 인도 없는 곳에서 자동차 다니는 이 위험 속을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레기 엄청 지저분하게 다 놓고 다 이렇게 버려놔서 걸어 다니기조차도 힘든 곳이에요, 여기가. 심지어 차도와 인도의 구분조차 없는 이곳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를 비집고 들어온 각종 쓰레기들인데요. 이 쓰레기들이 인도에 버려지면서 시민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낙후도로, 이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리 없죠. 전혀 뭐 보수 전혀 안 해요. 어차피 물길을 터놓은 것 같은데
이런데 걸려가지고 예? 밤에 걸려서 넘어져서 빠지게 되면 뭐가 좀 정비라도 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좀 덮자. 여기가 지금 농도여서 농수로에서 이쪽에 여기를 좀 덮어가지고 여기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좀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를 않아요. 조치를 안 하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 차에 치일 위험을 안고도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현장을 둘러볼수록 기가 막힌 김동영 의원.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네? 여기를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구조물 때문이라도. 다닐 수 있나 진짜 아주. 그의 걸음걸음에 책임감이 늘어갑니다. 시의원들과 함께 이걸 좀 더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남양주시 오남읍. 이곳 알고 보면 나름 핫플레이스가 많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적절하게 공존하고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들이 건재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오남에서도 가장 자연환경이 뛰어난 파련리인데요. 펜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여기 또 민원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이장님 만나뵈러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즘은 어떠세요? 뭐 요즘 뭐 버스 시간도 뭐 잘 안 맞고 또 버스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잘 조치를 해 주셔갖고 좀 우리 동네 주민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좀 덜어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저희는 바람이죠. 그러나 잘 구성된 마을의 모습과는 달리 도심과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골 마을엔 교통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산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밖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드십니까? 이게 교통수단이 자가용 아니면 버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쪽에 와보십시오. 이 버스 시간표 보세요. 지금 현재 원래도 지금 보면 9번 운행하던 이 버스 시간이 이게 사용 안 하는 시간표랍니다. 이제 바뀐 시간표 보면 8번밖에 하지 않아요. 이것마저도 또 줄었어요. 하루에 8번 무려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파련리의 마을버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 늘 버스 시간에 맞춰 일정을 짜야 하는 어르신들. 결국 참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또 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저기는 그래도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 여기 이쪽엔 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기서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양쪽에서 다 눈에 딱딱 띄어야 승하차 오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는 것도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탁은 시간표 좀 이렇게 해갖고 네. 이정표 같은 거 좀 달아주고 시간표 같은 것도 좀 달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 작은 이정표와 시간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김동영 의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부를 수 있는, 부르면 오는 똑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버스라고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이라는 똑버스. 정해진 운행 시간이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 운행을 하는 버스라는데요. 대중교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입주 초기의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오고 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물론 호출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똑똑한 버스라고 합니다. 이 똑버스는 지금 1,450원, 똑같이 우리 일반 버스 요금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부담도 덜 수 있고 이렇게 외지에 계신 분들께서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이렇게 부르면 10분, 15분 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올 수 있는 버스를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것, 여기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교통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건 여간 쉽지 않은 일. 김동영 의원이 안전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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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기도의원 김동영입니다. 저 이장님하고 이게 파련이 이쪽에 어떤 불편함이 좀 들어보려고 이래 왔어요. 어떠세요, 요즘? 차가 다니기는 하는데 네. 버스가 다녀도 그렇고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이 도로 폭이 4m 이상 되는 데가 별로 좁아요. 없어요, 그냥. 네. 차 한 대만 겨우 오고 갈 수 있는 좁디 좁은 도로.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나마도 없는 공간에서 갓길로 피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예, 우리 같은 경우 처음에도 뭐 싸고도 내고 그냥 접속 싸고도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고기를 빌려 가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가 많아서 다니는 차들은 많은데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통을 이거 다니기 좋게 좀 넓혔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건 우리 이 주민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편리한 교통입니다. 최근 마을에 자가용 통행이 잦아진 만큼 과거의 좁은 도로 대신 큰 차도 확보가 절실한데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어디다 대고 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도 뭐 개개인이 가서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가서 얘기한다 그래도 그게 뭐 반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가 대도시에 있으면 대도시는 다 모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이곳에는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안전장치들 인도와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가는 곳마다 안전 또 안전. 김동영 의원의 마음속엔 늘 안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남양주시 오남 119 안전센터의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안전제일 김동영 의원을 맞이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곳엔 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떠세요? 요즘? 요즘이요?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죠. 교육 뭐 잘 끝났어요? 네, 한 30명 정도 했어요. 네. 요 지진 체험 같은 경우도 애들이 체험할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떤 애는 막 신나가지고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반응이 되게 좋아요. 2013년도부터 우리 오남의 의용대 여성의용대장님을 비롯한 여성의용대와 의용소방대와 남성의용소방대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안전체험을 좀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양주 소방서와 오남 의용소방대가 오랜 시간 진행해온 119 생활안전체험. 어린이들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매년 시행해왔는데요. 물소화기 방수체험은 물론 심폐소생술과 지진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체험 네.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게 좀 있죠, 지금. 네, 제가 지금 남양주 평리에 소방서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애들 버스 탔을 때 안전벨트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그런 안전체험장도 있고 이제 저희는 연기 이렇게 하는 분사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거기는 이제 미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 그런 시설이 이제 오남에 하나씩 들어오면 아이들도 더 많은 아이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체험시설. 아이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재미를 더하며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다 나은 체험시설 확충을 꾸준히 논의해왔다는 김동영 의원.
저희가 한 해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생들. 지금 바닥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 안전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을 때 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개선을 위한 직접 체험은 필수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 체험을 직접 경험해보는 김동영 의원. 소방관에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문제점들을 파악해 나갑니다. 역시 꼼꼼한 김동영 의원답네요. 계속해서 아이 때부터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반복해서 하고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나중에라도 똑같은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체험시설을 계속해서 운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흐르고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이런 체험시설도 매우 낙후됐고 또 다양한 시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 욕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 체험시설을 좀 확충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말고 대뜸 카메라를 꺼내 풍경 사진을 찍는 김동영 의원. 이곳에 설마 출사 오신 건 아니겠죠? 이곳은 저기 오남호수공원 달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낮에는 정말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밝고 그렇긴 하지만 야간에는 그동안에 나무도 나뭇잎에 가려 있어서 좀 어두운 곳도 많았고요. 조명만 있어서 굉장히 단조로운 곳이었어요. 자연 경관과 산책로를 갖춰 남영주 8경으로 꼽히는 오남호수공원. 초선이 된 후 오남호수공원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그가 오랜 시간 화려한 조명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곳으로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남도의원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여기? 뭐 자주 오죠. 참 한적하고 참 좋죠. 조용하고. 네, 좋죠. 네. 여기는 뭐 휴식처예요.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가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도로를 넓히는 작업도 살기 좋은 오남을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김동영 의원. 이 오남수동 걸리면 이제 한 30분 안에는 가버려요. 남양주의 첫인상은 그 산이 잘려나가고 도로도 별로 좋지 않고 이랬는데 우리 오남을 설명하는 이걸 보면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이라고 살기 좋은 마을 오남읍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힐링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랬으면 그런 공간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오남, 머물고 싶은 오남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오남에 진심을 다하고 더불어 오남 주민들의 안전과 힐링까지 꿈꾼다는 김동영 의원. 열심히 하는 친구였네. 그래도 거짓이 없는 친구였네. 자기 자신들의 아픔을 좀 같이 이해하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였네. 나는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한치의 거짓 없이 열심히 달려온 지난 날들. 그리고 앞으로 주민을 더 이해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그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초롱초롱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 아름다운 오남을 만들겠습니다. 화이팅!